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죠. 그런데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집안.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천장에는 먼지를 쓴 거미줄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40대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찾았다가 신고했고 딸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제주와 인천에서도 쓰레기 속에 방치된 어린이들이 이웃들의 신고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9,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경찰과 동행해 현장에 출동한 건수 역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부모들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다가 숨진 4살 주모양. 젖먹이 딸을 2차례 떨어뜨려 살해한 아버지. 입양한 딸을 테이프로 묶어 숨지게 한 양부모 사건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법정 구매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전체 구매액 대비 1%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은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체 물품 구입액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50대 이상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40% 문턱까지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 2천 명 늘어난 1,008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50대 이상 취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이 연령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길어진 중년 고령층이 노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제15회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문화예술학교 장애예술인들이 마련한 이 사랑의 음악회에 김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틀즈의 명곡인 오브라디 오브라다가 나눔 챔버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선율로 연주됩니다. 나눔 윈드 앙상블의 관악 연주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나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사랑의 음악회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학교 장애예술인의 공연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협회는 협력을 통한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길러내고 또 엄마들, 가족들 협력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문화학교가 대한민국의 곳곳에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또한 이날 음악회에는 구미와 광주 등 전국에서 문화예술학교 10개소가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협회는 이날 공연을 마친 뒤 문화예술학교의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복지TV 연예인 봉사단이 따뜻한 겨울을 날기 위해 행복나눔 연탄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복지TV 연예인 봉사단이 홍제동 개미마을에 모여 행복나눔 연탄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개미마을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6,000장이 전달됐습니다. 네, 저희가 해마다 복지TV 예술단 그리고 오구산악회 주최로 저희가 그 소외계층한테 저희가 나눔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저희 정성이지만 올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지TV 연예인 봉사단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개미마을 이웃을 위한 위문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봉사단은 나눔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들 좀 움츠리고 계시는데요. 이런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기부를 해주시고 또 봉사를 해주시고 눈길을 살짝만 돌려주시면은 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따뜻한 겨울을 같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매년 나눔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복지TV 연예인 봉사단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대한어머니의 광주연합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귀감을 준 지역 주민에게 시상하는 제4회 바롬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대한어머니의 강주연합회는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한 공이 인정된 이정재 강주교육대학교 전 총장에게 제4회 바롬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와 서울여대를 설립한 고 바롬 고한경 박사의 호를 딴 바롬상은 대한어머니의 강주연합회에서 2년에 한 번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정말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한어머니 중앙에도 없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에도 없습니다. 오직 광주에서만 이 바롬상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특별하십니다. 바롬상은 바롬의 정신인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날 수상식에 이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글로벌 가족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이 수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황현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가 지난 20일 이주 배경 가족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과 함께 2016 글로벌 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중국 동포분이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점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자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 간 문화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일본 음식 체험이라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봉사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청건이랑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날 축제는 마술 공연과 댄스팀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다문화 음식 체험, 천연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체험 부스와 다문화 퀴즈 대항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연천군 수레올 아트홀에서 2016 연천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4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는 LED 레이저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활동 영상 상영과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자원봉사 대상 개인 부문은 최영숙 씨가, 단체 부문은 연천다정봉사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북 오페라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이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창단기념 갈라 콘서트에서는 충북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들이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인 라보엠에 나오는 아리아 그대의 찬손을 비롯해 유명 아리아를 노래했습니다. 오페라단은 이번 창단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통해 충북도민이 보다 더 문화와 친숙해지고 음악을 통해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청정 전남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을 위한 제34회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이번 대회는 청정 전남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사육 농가들에게 사육 의지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협 전남 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5개 부문에 총 78두가 출품되었으며 한우 홍보 전시관을 비롯해 축산 기자재 및 사료 전시관, 황토골 무안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등도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안군에서 역점적으로 한우 육성을 위해서 지원했던 정책 사업들이 이러한 성과로 종합 우승의 성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무한 한우가 중국 최고의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암송아지 부분과 미경산우 부분에서 최우 수상을 차지한 무안군이 종합 우승을 하였으며 시상식 후 축하 공연과 풍선 날리기 등 한우 산업 발전 퍼포먼스가 행하여졌습니다. 한우 개량을 위해서 10여 년 이상 힘들었지만 기록 관리와 기록에 의한 자료 활용을 해서 계획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자존심, 한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한우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우 농가 여러분, 화이팅! 이번 한우 경진대회는 한우의 우수 혈통 발굴 및 우량 한우 사육 기반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최된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대한민국 장애인문학상 작품 공모를 다음 달 2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부문은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뉘며 원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또는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홈페이지 알림방에서 내려받은 뒤 복지카드 사본과 함께 우편 접수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이룸센터에서 2016 장애청소년 베스트프렌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장애청소년 베스트프렌드로 활동하고 있는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장에 추천을 받은 총 20개 팀에게 표창장과 상금 2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일자리 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2억 원을 조선업종 실직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일자리 센터 등을 통해 조선업종 실직자들의 재취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무료 빨래방 설치 사업 중 하나인 행복나눔 빨래방을 단장면에 개소했습니다. 빨래방은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에 준공됐고 세탁기와 건조기 등 각각 한 대씩 설치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농민들과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 제7회 신안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난타 공연과 댄스 공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졌고 신안복지재단에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일산 사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고양시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ILP 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심리상담소 안 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광고가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영상광고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하는 광고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 지난 5월 SNS에 공개된 후 10일 만에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단법인 꿈티움이 중해제약그룹이 후원하는 JW 아트 어워즈 꿈을 그리다 수상전을 오는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6번째로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우수한 작품성을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춥고 건조해지는 날씨 속 우리 두피도 쉽게 건조해져 탈모가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은 주변을 건조하게 만들어 탈모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건조한 겨울철 탈모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건강 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머리카락. 겨울에는 이보다 2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데요. 겨울이 되면 머리카락의 세포들은 퇴화하거나 휴식기에 들어가 빠지는 머리카락이 늘어나는 데다 건조한 날씨, 히터와 같은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두피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두피의 청결. 두피와 모발에는 하루 동안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깨끗하게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고 샴푸가 두피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야 합니다. 되도록 자연 건조시켜야 하며 헤어드라이어는 2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피가 뽀송뽀송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탈모와 두피 트러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으로는 블랙푸드,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흰쌀밥보다는 검은 콩을 넣어서 먹고 검은 깨와 우유를 섞어서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탈모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커피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몸에서 수분을 빠지게 하므로 따뜻한 물로 수분을 보충해 탈모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매우 낮다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다양하지 못한 제품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은 이 공공기관에서 늘 사용하는 이 복사용지와 화장지, 펜입니다. 과연 공공기관이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